오늘 이야기는 꽤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남자분들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아이 키우며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체육관 탈의실에서 차 마시며 수다 떨던 그냥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 대화가 없어.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아. 처음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바뀝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늘고 핸드폰을 자주 봅니다. 그때부터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혼 여성의 외도는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처음부터 침대에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처음은 항상 아주 사소합니다. 같이 운동하다가, 같이 웃다가, 같이 힘들다 말하다가, 그런데 그 사소함이 어느 순간 선 하나를 넘습니다. 이 선을 넘는 순간 아내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지금 살아내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물가, 대출, 회사, 아이 교육비,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 하기도 지쳐 있습니다. 그 틈을 아내들은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외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내들이 나는 아직 선을 안 넘었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냥 사람으로 좋은 거야? 아무 일도 없어? 운동하다 친해진 것뿐이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관계는 이전과 다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조용하다는 겁니다. 싸움도 없고 의심할 사건도 없고 가정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배드민턴, 헬스, 등산 이 단어들을 전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놀라울 만큼 치밀합니다. 아내들이 어떤 순간에 이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내들이 처음 선을 넘기 직전 항상 거치는 공통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아직 외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안심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 정도는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내들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집 밖으로 나갈 명분을 만듭니다. 몸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그 명분이 가장 안전한 형태가 바로 운동입니다. 배드민턴, 헬스, 등산, 이건 누가 봐도 건전합니다. 남편에게 말할 때도 목소리가 당당합니다. 나 운동 좀 하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이때 남편이 하는 말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 다녀와. 운동하는 거 좋지. 이 한마디가 문을 열어줍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운동만 합니다. 몸도 힘들고 땀도 나고 집에 오면 바로 씻고 잡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무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바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랑 차 한잔 했어?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붙기 시작합니다. 항상 같이 치는 사람, 항상 옆에 서 있는 사람, 항상 말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부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잘생기지도 부유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줍니다. 아내들이 집에서 못했던 말들을 그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합니다. 남편 욕도 시댁 이야기도 아이 이야기까지 처음엔 그냥 말이 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내들 스스로도 외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하나 사귀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어느 날부터 운동 가는 날에 옷이 달라집니다. 편한 옷이 아니라 몸에 맞는 옷, 머리를 감고 나가고 화장도 조금 더 합니다. 아주 조금이라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이제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이 시점에서 아내들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나를 여자로 보네. 그 순간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아직 손도 안 잡았고 연락도 많지 않은데
이미 마음은 그 사람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말은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외도의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것 같지만 이미 가정 밖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연락으로 번지고 왜 끊을 수 있는 시점에서 절대 끊지 않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아직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합니다. 2단계에서 아내들은 아직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럴 생각 전혀 없어. 하지만 이미 연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체 채팅입니다. 운동 일정, 모임 시간, 가벼운 농담. 그런데 어느 순간 개인 메시지가 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무릎은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밤에 옵니다. 아이 재우고 집안일 끝나고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고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이 순간을 아내들은 너무 잘 기억합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여자로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처음엔 답장을 늦게 합니다. 괜히 티 날까봐.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답이 오든 안 오든 이미 관계는 시작됐다는 걸. 연락은 점점 규칙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침묵이 생깁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관계를 주도합니다. 대부분 그쪽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이 말은 경고가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상대가 물러날지 같이 갈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이미 선은 넘어갔습니다. 손을 잡는 건 그 다음입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날 이후 아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바뀝니다. 운동 가는 날에 약속을 미리 챙깁니다. 아이 밥 미리 해놓고 집안일도 서둘러 끝냅니다. 마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이제부터 운동은 핑계가 됩니다. 진짜 목적은 그 사람입니다. 2단계에서 아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연락은 삭제하고 통화 기록도 지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밝아집니다. 집에서 말이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는 대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눈치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아내가 괜히 짜증을 낼 때입니다. 죄책감은 항상 짜증으로 튀어나옵니다. 이제 아내들은 하나의 선택을 앞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갈 것인가? 대부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삶으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남편들이 왜 이 시점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지 알려드릴게요. 2단계부터 아내들은 삶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 안의 삶, 다른 하나는 그 사람과만 존재하는 집 밖의 삶. 이 두세 개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이 분리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집에서는 일상의 사람으로, 밖에서는 여자로. 그리고 이 분리가 완성되는 순간 되돌아갈 길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아내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로 기준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동이 정교해집니다. 운동 시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너무 자주 나가지도 너무 갑자기 늘리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익숙해질 때까지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 안에서 조금씩 시간을 빼냅니다. 30분, 1시간. 남편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간이 아내의 일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아내들은 거짓말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쪼개서 씁니다. 운동하고 왔어?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랑 좀 얘기했어? 이것도 맞습니다. 단지 누구랑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를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방식은 양심을 덜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남편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보고해야 할 대상,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아내들은 무의식적으로 남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눈치 없는지, 피곤한지, 무관심한지, 조금이라도 의심 기색이 보이면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까지 시작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무심해. 이 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납득시키는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한 설렘이 아닙니다. 위로, 도피, 그리고 현실을 견디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남편과 다투면 그 사람에게 갑니다. 집에서 외로우면 그 사람에게 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그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선 넘은 관계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멈추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신체적인 단계로 넘어가는지, 그리고 그 순간 아내들 머릿속에서 어떤 결정이 완전히 굳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관계는 말과 감정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2단계부터 아내들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계산적이 됩니다. 2단계에서 신체적인 접촉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자연스럽게 단계가 쌓입니다. 어깨가 닿고 손이 스치고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항상 예상보다 평범하게 옵니다. 드라마처럼 격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오늘은 좀 늦어질 것 같아. 이 말이 처음으로 운동시간 밖에서 사용됩니다. 아내들은 이 말을 하면서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장소는 처음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사람이 없고 눈에 띄지 않고 핑계가 쉬운 곳, 차 안, 근처 카페, 조용한 공간.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아내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번쩍 지나갑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후 아내들의 태도는 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집에서는 더 무심해지고 더 건조해집니다. 괜히 말 걸면 피곤하다고 하고 괜히 다가오면 짜증을 냅니다. 이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비교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느낀 감정과 집에서의 감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견딜 수 없어서 집에서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아내들은 하나의 규칙을 마음속에 세웁니다. 집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자. 아이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 남편 앞에서는 문제없는 아내. 그래야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거짓말은 습관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카드 사용은 더 조심해지고 현금 사용이 늘어나고 동선은 항상 설명 가능하게 짜여집니다. 아내들은 들키는 게 아니라 끝나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해집니다. 2단계에서 남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겁니다. 요즘 아내가 좀 차분해졌네. 아닙니다. 차분해진 게 아니라 분리된 겁니다. 감정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일상이 되고 왜 아내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느끼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이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안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특별한 날이 사라집니다. 기념일도 흥분도 없어집니다. 대신 루틴이 생깁니다. 만나는 요일, 연락하는 시간, 헤어지는 멘트, 모든 게 정해집니다. 2단계에서 아내들은 이 관계를 탈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쉴 공간, 정신적 피난처,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엔 남편에게 미안했다면 이제는 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미워집니다. 아이, 집안일, 남편의 관심, 심지어 남편의 배려조차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배려가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 위치에 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외로웠다. 나는 이해받지 못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 말들은 변명이 아니라 자기 설득입니다. 그래야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감정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바뀝니다. 기쁜 일, 힘든 일, 화나는 순간 남편이 아니라 그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연락이 끊기면 불안이 커집니다. 답장이 늦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사소한 말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의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은 점점 통제 욕구로 변합니다.
왜 어제는 늦게 봤어? 왜 그 말투였어? 아내들은 자기도 모르게 확인하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합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들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일상을 깨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계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무너질 것 같아서 놓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관계가 왜 서서히 피로해지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아내들이 처음으로 끝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유지되지만 안쪽에서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2단계의 핵심은 감정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서로를 가볍게 위로해주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락의 빈도, 만남의 우선순위, 태도의 변화, 아내는 확인을 원하고 상대는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미묘한 엇갈림이 생깁니다. 아내는 이만큼 했으면 특별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상대는 원래 가벼운 관계 아니었나? 라고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차가 문제를 만듭니다. 아내들은 이 변화를 감지합니다. 답장의 속도, 말투의 온기, 만남을 미루는 핑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때 아내들은 선택을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관계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감정을 더 쏟습니다. 질투를 숨기지 않고 불안을 표현하고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상대를 붙잡기보다는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집에서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거리감을 만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심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편안해지면 그 관계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더 불편해져야 합니다. 2단계에서 아내의 말투는 더 날카로워지고 남편의 행동은 모든 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내 본인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서도 안 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외모 변화가 다시 한번 강해집니다. 예전의 설렘용 변화가 아니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서 나오는 관리입니다. 몸을 더 만들고 옷을 더 신경 쓰고 향수를 바꿉니다. 이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는 선택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2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내가 처음으로 이중 감정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놓고 싶지 않지만 지치고 계속 가고 싶지만 불안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처음으로 이 생각이 스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다음 단계에서는 이 질문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정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됩니다. 시간, 동선, 돈, 사람, 모든 것이 위험 요소로 바뀝니다. 2단계의 핵심은 들킬 수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막연한 불안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우연한 질문, 아이의 무심한 한마디, 지인이 의심 섞인 눈빛. 아내들은 이때부터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어떻게 말할지, 어디까지 부인할지, 누구를 핑계로 댈지, 이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관계를 더 차갑게 만듭니다. 상대에게 예전처럼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의도적으로 줄어들고 만남은 더 짧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못합니다. 2단계의 모순입니다. 놓을 준비를 하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이때 상대 남성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내의 불안을 달래려 들면 관계는 조금 더 연장되고 귀찮아하거나 회피하면 아내의 마음은 급격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아내들은 상대를 시험합니다. 일부러 연락을 늦추고 일부러 무심하게 굴고 일부러 질투를 유도합니다. 그 반응을 보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킬 생각이 있는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처음부터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아내들은 이제야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배신감에 가깝습니다.
나만 진심이었나? 이 감정은 집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에게 괜히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폭발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정체는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2단계에서 아내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완전히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더 위험한 선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작은 사건 하나로 결정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 작은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거나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노출의 단계도 폭로의 단계도 아닙니다. 2단계의 본질은 선택 이후입니다. 이미 결정은 끝났습니다. 다만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2단계에 들어온 아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불안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미 스토리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관계는 어쩔 수 없었다.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이 자기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 아내는 아주 차분해집니다. 감정 기복이 사라지고 갑자기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계가 안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가 줄고 충돌이 사라지고 거리감이 고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회복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2단계에서 아내들은 관계를 정리했든 유지했든 한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 이 선택은 항상 조용합니다. 대화로 통보하지 않고 사건으로 알리지도 않습니다. 태도로 완성됩니다.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부부의 역할을 의무처럼 수행하거나 감정 없는 친절만 남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뒤늦게 이상함을 느끼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시점에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서 남편을 중심에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잔인한 결말입니다. 외도는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은 폭로나 비난이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사건 이전에 시작됩니다. 취미라는 이름의 자유,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방치, 바쁨이라는 이름의 거리,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쌓였을 때 외도는 선택이 아니라 탈출구가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는 언제나 조용히 무너진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는 점, 그걸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